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예, 더체라 TV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었고 좀 죄송한데, 요거는 사전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업하러 와서 지금 이제 저녁 한 6시 반 요즘 됐는데 학생 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에 약간 인트로를 좀 따놓고 이제 집에 가갖고 본격적인 내용을 좀 얘기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수업은 뭐 한 9시 좀 넘어서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몸이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그거는 사실입니다. 뭐 없는 말 할 이유도 없고, 감기인데 이게 딱 요즘 감기가 어떠냐면 그냥 며칠 푹 쉬면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어쨌든 뭐 지금 수능은 끝났어도 이제 남은 친구들 1학기 말고사 내지는 논술 시험을 대비하다 보니까 어 매일 수업이 한 개, 두 개,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찬바람을 훅 맞고 오면은 몸이 좀 나은 것 같다가 도로 마시고 또 나은 것 같다가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주째를 갑니다. 저도 죽겠는데 그러나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고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번 주는 조금 좀 살 것 같아서 우선 녹음을 좀 해야 되겠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인트로를 좀 따고 있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고 할 내용은요.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녹음을 못 올리고 쇼츠만 올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쇼츠에다 올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쇼츠 2개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를 좀 봐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고려거란 전쟁. 이 사극 괜찮습니다. 사극 매니아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도 좀 했고,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사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몸이 안 좋아갖고 기획만 해놓고 지금 녹음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한데, 그 한국사 시험에 보면은 3점짜리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한 최근 1, 2년 동안 출제되었던 3점짜리 문제 분석.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사 인증을 갖고 뭔가 대학에 진학을 한다거나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들어보셔야 되는 강의가 아닌가. 예. 그래서 들었다가 괜찮으시면 뭐 가끔씩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예,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리니까.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할 얘기는 우선은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타자들은 거의 끝났다. 예, 남은 건 이제 기아의 김선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른 팀들은 물밑에서 어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이 딱 정중동의 기간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주 중에 이제 아마 메이저리그 윈터 캠프 이런 게 이제 막 시작도 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할 그럼 여기서 외국인들이 추려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남은 아직 계약을 못한 FA들의 또 행선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 과연 FA를 포기할 거냐 잡을 거냐 이게 셀러리 캡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뭐 누가 도전한다더라 누가 어디 갔다더라 뭐 패디는 거의 NC가 이제 못 잡죠. 예,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제가 들은 것도 있고 NC가 패디한테 300만 불까지는 지를 생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나머지한테 50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뭐 매치 아니면 지금 시카고 와이삭스로 간다는데 뭐 이 두 팀이다. 너 무조건 연봉 500 이상은 줄게. 이러면은 뭐 NC가 단연하냐 단연하랩이라도. 예, 그래서 이 셀러리 캡은 조만간 언젠가는 한번 또 구단들이 화두에 올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더더군다나 외국인 셀러리 캡까지 있다. 이거는 전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또 나름 더치아라 TV의 자랑이죠. 야구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예, 뭐 몇 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맛배기로만. 예, 근데 아마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얘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감은 잡으실 거예요. 당연히 이 중에 중계권 얘기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요런 걸로 좀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주보다는 몸은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저희가 더치아라 멤버들끼리 나름 이제 LG 트윈스 팬들이 다수니까 그 축하 겸 또 이제
녹음을 하러 한번 김포로 가요, 저희가. 예, 그거는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송년회죠, 뭐. 그죠? 예, 송년회 겸 뭐 축하 연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생생한 라이브 컨텐츠를 또 저희가 한번 찍을 테니까 그것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커피 쿠폰 이벤트는 지금 5분 갔습니다. 예. 또 마침 저희 열혈 팬님들 중에 지금 기간에 생일이신 분들이 또 2분 계셔서 저는 일단 5장을 보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4장이 남은 거죠. 그래서 구독 인증 및 댓글 인증을 제 카톡 폴리2779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 커피 쿠폰 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수업을 했다가 다시 집에 와서 이제 본격적인 뭐 예고는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물 밑에서의 F 얘기 이야기, 그리고 지금쯤 체크해 봐야 될 야구 시스템 이야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진행입니다. 요 앞부분에 한 5, 6분 정도 인트로는 들으셨을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더치아라 TV에 삐삐삐리비비 그거 들으시면 이제 이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도 제가 그나마 약속드렸던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좀 컨디션은 많이 돌아왔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강사들의 낙이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이제 뭐 그래도 이렇게 혼술 내지는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거,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몰라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밤에 수업 끝나고 좀 그렇게 빌빌거리고 있다 보면은 그 다음날 바로 또 컨디션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갑자기 목이 또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코가 막힌다던가 뭐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며칠만 좀 푹 쉬면은 나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은 계속 가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한 이제 연말 전까지는 이 감기는 무조건 걸리시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꼭 강조해서 드리겠고, 만약에 걸리신 분이 계신다면 과감하게 며칠 쉬십시오. 그게 제일 빨리 낫는 길이다. 요거 다시 한번 또 강조 드리겠습니다. 밀린 소식이 많습니다. 밀린 소식이 많아서 뭐 그러면 이거를 뭐 무슨 제가 지금 한 9일? 9일? 10일? 이쯤 못 올린 것 같거든요. 계속 그동안 골골대면서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이때 있던 야구 소식을 다 한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자잘자잘한 것까지 다 하면은 거의 이 녹음만 1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이제 딱 추려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혹시나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들은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NC가 3년에 한 1000까지는 지를 생각이 있었다. 이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제 패디가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NC에 있어줘야 된다는 조건이고, 그래서 만약에 2년이면 한 700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나머지 2명은 그냥 뭐 거의 뭐 50만 불, 40만 불짜리로 한 2명 채우고,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얘기가 안 되죠. 그죠? 뭐 아까 오전서부터 지금은 한 2시 정도가 됐는데 뭐 계속 올라오는 소식이 새벽에는 뭐 1000만 이상은 무조건 확실하다. 2년에 1000만. 그럼 벌써 여기서 게임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은 3명한테 400을 지를 수 있고, 만약에 단연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들 까내는 나름, 그럼 뭐 몇 년간 있던 애들은 조금씩 더 올려줄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우리 룸을 마련했지. 룸 마련해 봤자 만약에 3명을 그대로 다 재계약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채 500이 안 됩니다. 아마 끼케야 한 450 이쯤일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계약 나온 거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화이트삭스가 2년 1500다 이렇게 질러버리니까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예언자다 이런 게 아니라 야구를 쭉 보다 보면은 이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뭐냐, 이 제도가 갈 수가 없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셀러리 캡,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외국인한테까지 셀러리 캡을 적용했다? 그러면 이것은 당시 코로나 당시에 시장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없다라는 공동의 이익들이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된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 구단도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그래, 이렇게까지는 쓰지 말자. 자,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본인들의 예상을 깨고 흥행도 잘 되고 야구 시장이 아직 건재하네, 살아있네, 이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크고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됐을 때에는 그에 걸맞는 파일을 키우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해놓은 게 있네. 예. 국내 선수 셀러리 캡은 물론이고 외국인 셀러리 캡까지 정해놨습니다. 자, 최소한 하나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왕에 없앨 거면 뭐 좋아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또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외국인한테까지도 이거를 셀러리 캡을 이렇게 하드하게 걸어버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단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잘해도 고민, 못하면 더 고민.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벌써 슬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셀러리 캡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없애자. 이거는 충분히 예상됐던 거예요. 가끔씩 이제 이런 분들 계십니다. 어떤 기자가 쓴 거야? 뭐 예를 들자면 뭐 이 무슨 기자, 뭐 아니면 장 무슨 기자. 뭐 그 사람들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맨날 틀리는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 팟캐스트 시절부터 말씀드렸던 거, 이 셀러리 캡은 아마 몇 년 해보고 나갔고 뭔가 얘기가 또 있거나 아니면 없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죠. 지금 양석환이 78억, 이게 겉으로 보면 우와 이러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4년간 65억에다가 2년을 더하게 되면 13억을 더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나마 서울 프리미엄이 적용돼 갖고 박혜민이나 박동원이 계약을 했던 그 액수인 거예요. 네. 그런데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굵직한 선수 50억에서 60억 사이, 아니면은 이렇게 뭐 플러스 몇 년 해갖고 한 70억대 영입을 하고 나면 셀러리 캡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첫 얘기가 이 얘기인데, LG에서 이미 구단주 측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 우승했다, 좋다. 그럼 이 전력 유지하려면 다 잡아야 됩니다. 지금 또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사실. 그죠? 예. 이변이 없는 한 제가 볼 때는 이 분위기라면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어떤 이 수요가 딸리는 쪽은 정작 메이저리그였던 거죠. 그러니까 야구에서는 어차피 축구가 가장 큰 시장이 뭐 EPL이나 뭐 스페인 쪽 리그다 이렇게 본다면, 야구는 MLB인데 MLB 자체가 수요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일본까지는 또 그렇다 치는데, 그럼 한국서부터는 어떡할 거냐.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 셀러리 캡이라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차라리 그러면 시장 연동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그러니까 시장이 화랑일 때는 또 풀자. 근데 만약에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다시 좀 쪼이자. 이래야지. 그냥 우린 무조건 셀러리 캡 한다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모처럼 커진 시장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구라는 시장 자체가 말이죠. 뭐 틈만 나면은 거품 크고 개 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신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MLB 같은 경우는 거품 중에 왕거품이죠. 예. 옷 단위가 지금 5억 달러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미 4년이라는 건 깨진 지 옛날이에요. 막 12년 계약, 13년 계약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정우나 고우석 나이 때 만약에 MLB에서 초특급 슈퍼스타가 된다, 너 그럼 우리랑 한 30 후반이나 40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걸 스포츠로만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지난번에 정치하고 한번 쓱 연결했더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싫어요도 뭐 관심의 표현이니까 아무튼 좋아요 싫어요 합쳐갖고 50개가 넘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싫어요가 10개 넘어본 적도 처음이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어떻게 정치는 정치 따로 경제는 경제 따로 이렇게 갑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작살이 나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정치 무능이에요. 예. 저는 그런 천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매 피마다 야구하고 정치를 연결짓는다? 그런 게 제 도라이죠. 근데 지금 FA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딱. 예. 국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강을 하고 싶어도 FA 한 명 정도를 영입하고 나면 보강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돈도 내야죠. 만약에 너 2년 연속 셀러리캡 위반이야? 그러면은 1라운드마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돈 있는 구단들은 그 1라운드 박탈이 더 두려워서 못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얘는 어차피 우리 팀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대표적인 게 한화의 류현진이죠. 류현진은 아마 한화로 올 거예요. 그러면 올 때 얼마를 줘야 됩니까? 옛날에 박찬호처럼 제가 뭐 봉사하러 가는 거니까 좀 기본 연봉만 주세요. 류현진한테 그럴 수 없어요. 류현진도 지금 이변이 없는 한 무조건 얘도 연봉 $1,000만 이상 받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LB가 이 정도라니까요.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이제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예. 좀 제 나름의 어떤 그 개똥 같은 분석으로 한번 해보자면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수요군이 많이 위축이 돼 있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컸던 시장에 갑자기 수요가 안 된다, 경기를 아예 열질 못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유출되는 게 많겠죠. 왜? 미국 시장 자체도 야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풋볼이나 농구랑 붙게 되면은 야구는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서 게임이 안 돼요.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게 뭐 아이스하키 정도? 예. 그러니까 미국 4대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가 1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유망주들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축구가 흥할 때는 야구 쪽이 좀 빌빌대고 축구 쪽 인재가 많아지고, 또 야구가 잘 되면 야구 쪽이 많아지고 축구가 빌빌대고, 이 구조가 미국에서도 적용된다. 이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이고 나발이고 따질 계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함덕주가 뭐 별 볼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얘는 우리 리그에서 통할 것 같은데, 다만 1이닝이라도 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분 조회가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고우석 같은 경우, 야, 너 나갔다가는 개망신 당한다.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에 난리긴 한데, 어느 순간서부터 정교환보다는 한 방에 제대로 맞춰갖고 띄워라. 이게 하나의 타격 이론이자 메커니즘이 됐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은 돼요. 이게 이거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뭐냐면은 지금 스피디한 야구를 강조하고 베이스 크기가 늘어난다는 거는 MLB 쪽에서도 이제는 작전 내지는 발야구가 많아질 거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띄워서 치든 아니면 베이스가 넓어지든 간에 어떤 환경이 되냐, 투수 쪽엔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같이 그냥 처음 나왔던 애가 끝까지 다 던진다, 완투 완봉을 한다, 이미 크보에서는 그런 거 사라진 지가 오래죠. 근데 MLB도 그럴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한 명, 두 명 갖고는 이제 야구가 안 된다, 투수가. 그럼 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직을 쪼개고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괴물급, 저 몬스터급 투수들이야 뭐 나왔어, 완봉, 뭐 완투 이렇게 합니다만, MLB도 보면은 다른 어떤 그 원투 펀치를 뺀 3, 4, 5 펀치 시합할 때 보면은 5회만 딱 넘어갔다 그러면 6회 던지는 애, 7회, 8회, 9회 아예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수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긴 해도 최소한 3년?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이 여파는 그대로 우리한테도 올 수밖에 없다라고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건 뭐 좋은 외국인을 잡을 수도 없고, 선수를 좀 의욕적으로 영입하려고 해도 사실상 한 명 영입하고 나면은
야 이거 우리 셀러리캡 넘어가는 거 아니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이거는 과연 바람직한 건가? 예, 이 생각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예, 왜? 오늘은 얘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많은데 연말서부터 뭐 이제 물론 입찰은 받고 있습니다만 또 2024, 25, 26 유무선 중계권 협상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리그라면은 중계권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중계권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우리 쪽은 정말 난다긴다한 애들이 끊임없이 배출도 되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리그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의 이 제도에서는 이걸 보여줄 수가 없죠. 예, 사람들의 관심사도 그거죠. 뭐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KMS 문제 많습니다만은 이 아성을 깰 수는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무선 사업자 중에서 과연 쿠팡이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예? 그리고 유튜버하고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거냐. 그리고 남는 건 종편이 들어올 수 있겠냐 없겠냐라는 정도가 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종편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종편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들어올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쿠팡이든 종편이든 아마 들어오면 그렇게 들어올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돈은 둘째치고 거의 한 7, 8개월에 걸쳐갖고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거의 매일매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되느냐라는 거죠. 하다못해 카메라 웍이라도 되냐는 거죠. 예. 지금 그래도 몇 년간 쭉 중계를 한 스포티비 같은 경우는 지금쯤이면 노하우가 축적이 됐을 것 같음에도 카메라 웍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중계 카메라가 공 잡는 장면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거 뭐야? 저 무슨 옛날에 했던 뭐 리얼 TV야? 낚시 TV야? 뭐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을 때 무선 사업자 쪽에서는 쿠팡이 과연 컨소시엄을 구성할 거냐 아닐 거냐. 그리고 종편 쪽에서는 지금 그나마 의혹이 있는 거는 TV조선하고 JTBC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TV조선은 의혹은 있는데 제가 볼 때 역량이 안 돼요. 그나마 역량이 되는 건 JTBC인데 JTBC 같은 경우는 최근 2개년간 적자가 굉장히 좀 많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JTBC 같은 경우는 홍석현이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홍석현의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홍정동가 그럴 거예요. 아들로 내려오면은 또 이제 경영이 개판 나는 겁니다. 예. 제가 한 열흘 전쯤에 얘기했던 누구랑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JTBC가 가장 그나마 종편다운 종편인데 왜? 그래도 이거저거 다 하려 그러니까 뭐 TV조회나 채널A처럼 맨날 토크쇼만 쳐하고 트로트 가수만 부르고 이게 종편이 아닙니다. 종편이 뭔데요? 종합편성이에요. 종합편성.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파처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간 지금 적자가 꽤 많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JTBC가 보면은 지금 뭐 희망퇴직, 명예퇴직 이런 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편 쪽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팍팍 밀어주는데도 종편 역량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나라에서 그렇게 밀어주는데도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관심사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예상입니다.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쿠팡이 컨소시엄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 쪽. 유튜브 쪽하고는 특히 짤 같은 경우 짤의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관계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예. 저도 어쩔 때는 요거는 짤로 좀 올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저분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어떻게 올리지? 저도 궁금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영상 보면서 막 설명도 하고 싶고 심지어 중계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아주 답답하죠. 이럴 때.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말로만 때울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뭐 들려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래서인 건데 이거 유튜브하고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냐도 이 KBO 시장을 키우냐 뭐 이게 제가 그래서 허프라 총재 전임 총재들에 비해서는 잘했지만 이게 진짜 숙제다. 제가 그 중에서도 숙제 중에 숙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선 사업자 및 유튜브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옛날 소식이긴 하지만 요것도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뭐 한 30초짜리긴 합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의혹과 관련해서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 빨리도 압수수색합니다. 가 수사 의뢰한 장 전 단장의 선수에 대한 금품 요구 의혹과 관련해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KBO는 장전 그 자료가 있겠어요. FA 자격을 획득한 포수 박동원과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자 내부 조사 후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좋은데요. 뭐야, 왜 이래?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자, 좋습니다. 좋은데 이 뉴스가 그나마 11월 30일 뉴스예요. 장정석하고 박동원 간의 갈등이 터진 거 시즌도 개막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어떤 바보가 9개월 동안 자기 집에다가 나는 압수수색 당할 자료를 놔야지?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생색내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린 그냥 한다고는 했다잉. 예.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냐? 장바지 너는 그냥 너는 명예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냥 거기서 넘어가자. 예. 글쎄요, 이게 이렇게 끝나갖고 될 일일까요? 저는 그 부분은 참 아쉽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도 또 한편 그의 아들을 생각하면 또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나 절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체 기아 타이거즈 단장이면 돈이 없나? 왜 저랬을까? 하긴 돈이 없다고 해갖고 돈 범죄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예. 얘 집 뒤져보니까 디올 나온 거 아닙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랬죠?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진짜. 예. 정말 흔히 말하는 인기구단 단장이면은 거의 이것도 굉장히 셀럽이나 연예인급인데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했을까? 아직도 좀 의문입니다. 예. 자,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화제는 화제니까요. 예. 처남과 매제의 도전 둘 다 갈긴 갈 것 같은데 일단 기본 단위가 다르죠. 예. 이정우는 지금 최소가 연봉 1,400에서 1,500. 그럼 만약에 5년 계약을 하면 한 7천이고 6년 계약을 하면 한 8천에서 9천만 불이 된다는 얘기고, 고우석은 아마 그렇게까지 길게는 계약은 못 하겠으나, 그러나 포스팅 액수가 나왔는데 옛날에 누구처럼 아예 없거나 30만 불, 200만 불 이런 초민망한 금액은 아닐 거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처남 매제사인 야구스타 이정후, 고우석 선수가 오늘 동시에 메이저리그 30개 팀에 포스팅 공시됐습니다. 1월 4일까지죠? 10일 동안 미국 구단들의 영입 경쟁이 펼쳐집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오늘 30개 구단에 이정후, 고우석과 협상이 아마 크리스마스 전에는 결판 나지 않을까 싶어요. 협상이 가능한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왜냐하면 30일 뒤 내년 아시겠지만 미국 쪽은 크리스마스 휴가가 살벌하게 기니까. 현지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두 선수의 포스팅을 스토브리그의 주요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Well, no matter what team he signs with, he will have the best nickname in Major League Baseball. Currently, and maybe in history. His nickname is Grandson of the Wind. Yes, and you know why that? 바람의 손자 얘기하는 겁니다. His dad is a KBO legend, Jong Bom Lee, who was nicknamed Son of the Wind. Correct. Right. 뛰어난 콘택트 능력과 선구안, 수비력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정후는 현재 LA에 머물며 협상을 준비하고 이게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이정우는 스토리가 되죠. 샌디에이고도 자금력이 사실 고우석이 거기 묻어가는 것도 있어요. 계약 규모도 지난 2013년 류현진의 연평균 600만 달러, 3년 전 김하성의 연평균 7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연평균 1000만 달러 이상의 4년 이상의 단연 계약이 확실시됩니다. 고우석에 대해서도 세인트루이스 등 불펜 보강이 필요한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오승환 때문에 재미 본 게 있으니까. SBS 이상호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선수 다 만약에 메이저리그를 간다 좋죠. 예, 좋긴 한데 과연 이렇게 기대한 대로 활약을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러나 일단은 가고 보자. 예.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가는 거면은. 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좀 짜자작 체크해봐야 될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제가 아예 이거는 좀 적어왔는데, 예. 엘로끼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단신이에요, 단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G는 지금 여차하면 셀러리 캡을 오버할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구단주인 구광모 회장까지도 아니 우리가 우승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하겠다는데 이걸 못한다고? 그럼 하지 마. 어겨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런 팀들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럼 셀러리 캡은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셀러리 캡을 하드하게 적용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매번 돈 쏟아부은 구단이 우승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정말 시장 상황에 맞게 시장 연동형으로라도 좀 유연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펑펑 쓰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쓸 땐 써야죠. 써야 돈을 더 벌죠. 그죠?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소소하긴 합니다만은 12월 2일 날 뭐 LG 기빙데이가 있었는데 팬들의 SNS 반응은 그닥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선수하고 좀 소통해달라 그랬더니 선수하고는 접촉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가수 불러달래 싸이씨 막 이런. 예. 다른 건 다 잘하더니 왜 이거 욕을 먹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LG 팬은 물론이고 요즘 이제 방송 출연이 아주 직간접적으로 잦아갖고 유명하신 우리 빗자루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악플러들 고소하겠다.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욕하는 건 참겠는데 가족을 들먹이는 거 이건 못 참죠. 근데 저는 하나 아쉬운 건, 근데 빗자루 아저씨가 개인적으로 해명해야 되거나 개인적으로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서 털고 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싹 덮어버리고 너 우리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욕했어? 선처 없어, 용서 없어. 물론 가족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욕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신의 논란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도 쓱 넘어간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빗자루 들고 보는 거는 볼 수 있어요. 저도 그거는 굉장히 좀 그거 했는데, 그럼 맨 뒤에서 봐야지. 예. 예전에 제가 롯데 팬님들이 막 서울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올라오실 때 그런 비슷한 컨셉의 분이 계셨어요. 큰 주걱 들고 와갖고 꼭 마치 요리사 복장으로. 근데 제 기억에 그분은 앉아서 응원을 하다가 응원할 때가 되면 그래도 맨 뒤에 가갖고 막 주걱 들고 흔들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서부터가 하나하나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LG 우승 직전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빗자루 아저씨가 원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매번 와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예, 애들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가? NC로 치면은 공룡좌가 있고 각 팀마다 매 경기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잡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빗자루 좀 떴네. 시기 질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질렀다? 이걸로도 또 고소하실려나? 그분이 계속 하고 다녔던 논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빗자루 문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달마 형이라고 지금은 고인 되셨는데 그분하고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거는 좀 털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다음에 고소를 진행했으면 이게 굉장히 매끄러웠을 것 같은데 이분은 지금 고소부터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가 과연 공감받을 수 있을지 그건 참 의문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롯데하고 기아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롯데는 믿었던 반즈가 저도 MLB에서 부르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예.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드름을 대신할 타자 후보는 꾸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롯데는 윌커슨 잡은 것까지는 잘 했는데 지금 만약에 반즈가 빵꾸 났을 때 뭐 피터스라는 그 일본에 있는 투수가 있는데 들리는 평이 뭐냐? 로또라는 거예요. 터지면 대박인데 안 터지면 꽝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타자 같은 경우에도 5명의 후보까지는 추렸으나 아직 좀 이렇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두 선수가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선빈하고 서건창입니다. 엥? 서건창이 왜 나와? 나올 수 있어요. 서건창은 지금 내심 키움으로 리턴을 하던가 아니면은 기아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김선빈하고 지금 막 수정된 오파가 몇 번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 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김선빈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첫 조건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 김선빈 아 씨발 나 안 해. 얘기가 급박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어찌 되었던 김선빈하고 얘기가 잘 안 되면 서건창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김선빈하고 얘기가 잘 됐다. 그래 쿵짝쿵짝 마무리가 됐어. 최영호하고도 쿵짝쿵짝 마무리가 됐어. 그럼 서건창은 갈 데가 없죠. 예. 그래서 김선빈하고 서건창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 선수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진해수하고 롯데 5라운드하고 교환을 했잖아요. 아마 그거 보고 KT가 땅을 쳤을걸요. 왜? 조현우가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할지는 몰랐겠죠. KT도. 예. 저도 사실은 조현우가 은퇴, 그 조현우야? 조현우가 누가 또 있나? 맞아요. 그러니까 LG로 치면 임정우하고 비슷한 거죠. 계속 부상이 달고 다니니까 이제 못 견디는 케이스인 거죠. 예. 누구나 다 현역 연장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지치는 선수들은 은퇴를 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김준환이나 정주영 같은 선수. 정주영, 나 할 만큼 했다. 김준환. 아, 이제 또돌이 생활 지겹다. 반면 같은 또돌이어도 이상호. 나는 계속한다. 송은범 계속한다. 예. 서건창. 내가 FA 사수를 왜 했냐. 하고 싶어서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런데 서건창 같은 경우는 지금 키움이 다시 불러주거나 아니면 김선빈 쪽만 지금 보고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계속 물밑에서 나오는 얘기. 로하스 다시 올 수도 있대. 온대. 이 얘기 나오죠. 그죠? 왜? 알포드는 이미 안 가기로 했으니까. 근데 알포드가 못한 건 아닌데 코시 때 활약이 너무 없었던 게 좀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예,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못 올려드린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거저거 쩌라라라라락 추리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였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진짜 단신 중에 단신인데 여러분들 그 두산 베어스 사장이 바뀐 거 아십니까? 예. 근데 이제 두산 하면은 하도 전풍하고 그 김태룡 단장의 이미지가 강해서 저도 처음에는 사장이 바뀌었다고 그러길래 김태룡이 승진하나? 근데 김태룡은 그냥 단장이에요. 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 정도로 공헌한 사람이면 솔직히 사장 줘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영섭 사장이 새로 왔습니다. 전풍 씨는 부회장으로 올라갔고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영섭 씨라는 분의 이력을 쭉 보다 보면은 평생 오리콤 그러니까 홍보 대행사만 하셨던 분이에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삼성 라이온즈도 사장님께서 그 전 사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 홍보 대행만 하셨던 분이 있었던 기억이 좀 떠올라갖고 뭐지? 옛날에 LG IBM 서비스 센터 뭐 롯데칠성 출신 뭐 이런 건가? 두산이 왜 사장 인사를 저렇게 하지? 뭐 물론 이분이 잘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간에 쭉 왔던 프로필만 보자면 꼭 옛날 LG IBM 서비스 센터나 롯데칠성 같은데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사진 띄워드릴게요. 고영섭 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되게 홍보맨들은 와갖고 별로 이렇게 족적을 남긴 바가 없거든요. 다른 구단 사례로 보더라도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좋은 성과 남기시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앞부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주말에 또 이제 송년회 겸 우승 축하연감 모였을 때 또 한번 생생한 라이브 녹화해서 또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한번 이제 수미 쌍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감기 절대 걸리지 마십시오. 저도 2주 정도 이렇게 골골대 보기는 정말 살다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요. 쿠폰은 지금 5장 정도 나갔습니다. 커피 기프티콘. 그러니까 아직 24장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프티콘 이벤트도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일단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 구독자다. 그리고 나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시면 돼요. 아직 24장 남았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가끔씩 후원 그리고 또 그래도 뭐니 해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저야 제일 힘나고 좋죠. 그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말에 또 좋은 영상 찍어서 바로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이제는 저도 좀 덜 골골대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11월 중순 이후로 계속 지금 골골골골골 되고 있는데 이어지면서 수능 긴장감이 풀린 것도 있겠습니다만 늙은 건가. 예. 참 서글프네요. 예.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 잘 지키십시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굴 욕하던 누굴 빨든 간에. 예.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올려드릴게요. 발편집 탁탁탁 해갖고요. 끝.